그 다음에 필터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 안에는 가로 안에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함수를 넣느냐 그러면 그걸 이제 선택하려고 그러면 골라내려고 그러면 그 기준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이제 표시하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true 참값이 나오는 원소들만 그 선택을 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나오면 false가 나오면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이 이게 이제 만약에 was라는 데이터셋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was라는 데이터셋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null이 무슨 이유인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길이를 재서 그 단어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단어가 0보다 큰 것만 골라라. 길이가 단어의 길이가 0보다 큰 것. 그러니까 빈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원소는 제거하려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큰 원소들만 선택해서 그걸로 구성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셋의 이름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word f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word f는 어떻게 돼요? word에다가 필터링을 해서 했는데 이 word에 있는 각각의 만약 이 원소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W라고 한다 그러면 이 원소를 W라고 한다고 그러면 W의 랭스가 0보다 큰 것만 골라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원소로 포함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치는 0보다 크니까 6이 되겠죠. 랭스를 재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자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니까 6이 되니까 포함이 되고 스팍도 포함이 되고 여기 있는 빈칸은 어떻게 돼요? 이게 0으로 나오겠죠. 0으로 나오니까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이 word f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변환 함수로서 맵과 프렛 맵과 필터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스팍 그 변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그 SC라는 스팍 컨텍스트 변환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readme.md라는 문서를 읽어들여서 그렇게 읽어들여서 만들어진 데이터 셋을 이제 라인즈라고 하면 이제 라인즈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프로그램 여기 있는 이 명령어가 제대로 타이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연 실행을 스팍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지연 실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지연 실행을 설명할 때 말했듯이 스팍은 이걸 실행을 하라 그러면 이걸 실행을 안 하고 그냥 알았다만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실행을 한다 그랬습니까? 그럼 이 내용물을 프린트 해봐라 라든지 결과를 보자 할 때 그때 이제 실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 함수가 제대로
프로그래밍 됐는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그 결과물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팍에서 그 결과물을 보는 명령어를 뭐라 그러냐 하면 액션이라고 그래.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액션이 행동인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뭐 보통 그냥 액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함수하고 달리 변환 함수는 이전의 데이터셋에다가 변환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액션은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결과물을 프린트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제시를 하는 거죠. 실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실행을 할 때 비로소 뭘 하는 거죠? 우리가 RDD에 대해서 변환 함수를 정해서 새로운 RDD를 여러 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전에 정의해 놓은 그런 RDD를 실제로 만드는 작업을 언제 하는 겁니까? 액션이 실행됐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파이스팍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지연 실행을 이야기할 때 파이스팍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하나의 변환 함수를 실행했을 때는 그 변환 식이 제대로 잘 프로그래밍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액션을 같이 실행해 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우리가 파이스팍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제대로 프로그래밍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액션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컬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렉트라는 거는 RDD를 뭘로 바꿔주는 거죠? 파이썬의 리스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RDD의 원소가 굉장히 많으면, 그래서 RDD의 원소가 뭐 한 100만 개다. 그러면 100만 개의 그 원소를 포함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렉트라는 거는 RDD가 굉장히 조그맣다는 확신이 설 때만, 아주 작기 때문에 리스트로 바꿔봤자 그 리스트의 길이도 굉장히 짧을 거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컬렉트를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거는 RDD의 원소의 개수를 출력하는 거고요. first라는 건 첫 번째 원소를 한번 보자는 거고, 그래서 first는 첫 번째 원소를 본다는 건 그 다음에 나온 처음부터 여러 개의 원소를 보자 하는 게 take거든요. 그래서 take에서 take one하고 마찬가지예요. take one이라는 거는 그 처음부터 한 개의 원소만 보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take n은 처음 n 개의 원소를 보자는 거고, top n은 그 상위 n 개의 원소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걸 RDD가 그런 거를 상위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 보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take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처음 n 개의 원소니까 처음 몇 개의 원소가 어떻게 된다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실제 그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take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한번 실행해 보면, 그럼 이 라인이 제대로 읽었는지 이제 하려고 그러면 라인즈 하고 난데 처음 세 라인을 한번 읽어보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읽혔다. 그럼 제대로 읽혔는지 제대로 읽히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 C에 있는 스팍에 있는 우리가 원래 읽었던 readme.md라는 이런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이제 처음 라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처음 라인이 이렇게 되는 이 라인들하고 실제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스팍을 실행했을 때 나온 거하고 비교해 봐서 이제 맞으면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탑 3를 실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이게 왜 이거 윌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는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할 각 라인의 시작 글자가 부터 이제 소팅을 해서 이렇게 하면 W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높다기보다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고, 그 다음에 뭐 ST고 이렇게 돼서 순서가 정해져서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렉트를 하면 전체적인 게 전부 다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노트북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모든 문장이 다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스플릿을 해서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플릿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라인을 스플릿을 해서 단어별로 스플릿을 하는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프렛맵 변환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렛맵 변환 함수를 실행을 하면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10글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파운드 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 그냥 빈 글자도 들어가고, 아마 이게 그 빈 줄이 있기 때문에 빈 줄에 새로운 라인을 들어가는 거, 명령어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들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의 readme.md에 있는 그 문서에서 어떤 글자가 몇 번 나오는가 하는 거를 이제 세어보는 단어의 발생 빈도를 계산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게 이제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또는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의 발생 빈도를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인물에서 설명한 것처럼 regular expression을 RE를 import를 하고 그 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서 그 글자가 아닌 것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플릿을 해서 그 단어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추출을 하면 이 파운드 우물정자 표시가 같은 특수 문자는 이제 없어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빈 칸이 null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길이가 0보다 큰 그런 단어들만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라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단어의 길이가 큰 그런 데이터 그 단어들만, 그러니까 null 스페이스는 빠져버리고 실제 단어들만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was 다음에 또 다시 이제 take 해서 뭐 5 하면은 해서 이제 그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빈칸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셋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셋 1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그 단어의 발생 빈도를 계산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단어에다가 일씩 이제 숫자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같은 것끼리 이 숫자를 이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워드라는 데이터셋에서 을 구성하는 각각 원소들을 개별 워드라 그러면 이 워드를 뭘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워드, 1이라는 튜플로 이렇게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핑을 시켜서 그걸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단어가 같은 것끼리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파크 2라고 스파크 1이 있으면 스파크 2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키는 스팍의 변환 함수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reduce by ke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reduce by key라는 것은 말 그대로 키가 같은 것끼리 리듀싱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 reduce라는 게 줄이라는 거죠. 그럼 줄일 때 그럼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거는 줄이는 방법은 이 함수에서 정의를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같은 것끼리 이거하고 이게 키가 같죠. 키가 같은 것끼리 하면 이제 원소가 두 개잖아요. 그럼 이 두 원소를 이제 한 개의 원소로 리듀스를 하는 거죠. 줄이는 거죠. 줄이는데 키는 서로 같은 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리듀싱을 하니까 키 값은 그대로 오겠죠. 당연히 키 값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 겁니까? 여기 value 값이 바뀌는데 이 value 값을 어떻게 리듀싱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함수에다가 정의를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 정의를 해 두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하고 1이 있으면 이걸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V1하고 V2가 두 개의 값이라 그러면 이거를 V1 더하기 V2로 이렇게 합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아래에 또 이제 스파크 1이 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만약 가정을 하면 여기에 요 아래 스파크 1이 또 있다. 그러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V1하고 V2를 해서 V1 더하기 V2를 하면 요 두 개를 먼저 리듀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스파크 2가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리듀스 바이 키를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가 키 값이 같으니까 이걸 또 리듀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리듀싱을 하면 키는 뭐가 되는 거죠? 키는 스팍이 되겠죠. 키는 스팍이 되고 그러면 value는 뭐가 돼요? value는 여기 2가 있고 1이 있으니까 여기에 V1이 지금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고 V2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뭘로 되는 거죠? 2 더하기 1이 돼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듀싱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리듀스 바이 키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리듀싱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리듀싱을 하려는 겁니까? 리듀싱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리듀싱 할 게 없을 때까지 다 리듀싱을 하려는 게 리듀스 바이 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파이스팍 프로그래밍에 이제 예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워드 앤드 원을 리듀스 바이 키를 해서 그 값이 두 개가 있으면 그것을 각각 더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워드 카운트라는 RDD를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해서 워드 카운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카운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3개만 먼저 추출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아파치는 2번 나타났고 스팍은 19번 나타났고 is는 7번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단어의 발생 빈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발생한 단어를 이제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소트를 하면 정렬을 하면 되겠죠. 소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팅을 하는 변환 함수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sort by key입니다. 그래서 sort by key는 그 데이터셋이 이제 2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키 밸류 쌍의 튜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키 값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정렬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워드 카운트라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sort by key를 하라. 그러면 그 키 값의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하는데 이게 어센딩이냐가 그 오름차순,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낮은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차차 이제 값이 커지는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하는 게 sort by key의 일반적인 그 정렬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sort by key 하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여기에 이제 false도 없고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빈 가로만 이렇게 두면은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타난 게 앞에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true의 반대말이 false니까 false를 이제 ascending이 false다.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아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이제 높은 것부터 먼저 정렬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키 값이 많은 거, 높은 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키 값이 높은 것부터 나오는데 만약에 워드 카운터 여기 있는 이 보라색이다 그러면 키 값, 여기서 뭐가 키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불행하게도 이 숫자가 발생 빈도가 키가 아니라 키는 뭐가 키입니까? 이 단어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내림차순대로 정렬을 하면 이 단어 중에서 그 순서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에서 제일 높은 게 제일 위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sorted word count 하면 y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u, 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소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서를 바꿔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파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1이 먼저 나오고 1 아파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1 아파치 그 다음에 2 스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앞에 있는 이게 키가 되고 이게 밸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높은 게 먼저 나오게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 is 1 소문자 A 7 fast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7 fast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 is가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셋의 칼럼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sort by key라는 변환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하느냐 그러면 그냥 sort by라는 변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ort by라는 변환 함수는 거기에 뭘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키 펑션은 뭐가 키인가를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그 칼럼이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칼럼이 있으면 어느 게 키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칼럼하고 첫 번째 첨자가 0인 칼럼하고 첨자가 1인 칼럼이 있으면 요 첨자가 1인 칼럼 이거를 이제 키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x 이 원소를 이 데이터셋의 이 원소를 x라 한다고 그러면 x라고 한다 그러면 x의 1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을 키로 해서 정하라는 소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x의 1이 되면 두 번째 원소가 두 번째 칼럼이 칼럼의 값 그러니까 키 밸류 쌍이라고 한다 그러면 밸류가 사실 키가 돼서 소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sort by key하고 마찬가지로 false를 하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라는 거죠. 가장 많은 값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sorted word count 2라 그러면 sorted word count 2에서 이제 원소를 이제 세 개를 테이크 해 보면 더 25 그러니까 25가 제일 발생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9번째 두 번째인 게 스팍이 그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지금 이야기한 sort by, reduce by key하고 sort by key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reduce by key는 했죠. sort by key를 먼저 실행을 해 보면 sorted word count는 word count를 sort by key를 하는데 내림차순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YOUR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YOU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sort by key를 하지 않고 sort by를 하는데 그 키 칼럼은 뭘로 하느냐 그러면 원소를 x라고 할 때 x의 두 번째 칼럼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아니고 이 두 번째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sort by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보면 더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팍이 나오고 그다음에 2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문자 스팍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좀 잘못했다는 걸 알죠. 대문자 스팍이나 소문자 스팍이나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카운팅 하는 게 서로 다른 단어로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하려면 모든 글자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모든 글자를 다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합산을 하면 여기 있는 스팍의 19번, 대문자 스팍의 19번하고 소문자 스팍의 14번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게 합쳐져서 33번이 나오면 더보다 스팍이 더 많이 나왔다 하는 걸 로 이제 계산이 될 텐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또 고치면 되겠죠.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readme.md라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 텍스트 파일에 발생하는 단어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는 그 파이스팍 데이터 변환 과정을 아니면 파이스파크 프로그래밍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readme.md에서 그걸 읽어서 그거를 RDD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 이제 변환 함수들을 적용을 해서 결국 뭘 이제 만들어낸 거죠?
어느 단어가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단어들 순서대로 해서 역순으로 뭐 상위 20개 단위 아니면 상위 50개 단위 이 단어 이런 단어를 이제 찾아내 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단어가 발생 횟수가 몇 번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그 파이스팍에서 RDD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가장 간단한 예제인 단어 발생 빈도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파이스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변환 함수들 맵이라든지 프레임 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터라든지 그 다음에 reduce by key라든지 sort by key라든지 그런 이제 변환 함수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이스팍의 액션들 뭐 take라든지 count라든지 뭐 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